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1월 15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코스피가 무려 2.2% 급등이 나왔고요. 동시효과에도 들어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도 1.9% 급등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8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서 지난 2개월 정도 계속 시장이 밀렸었잖아요.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연말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도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기술주의 상승이 나왔다면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왔던 제약바이오 쪽, 그쪽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은 특히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업종들의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포스코 DX만 3% 하락이 나왔고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죠. 일단 포스코 DX는 오늘 MSI 지수에 편입이 되었어요. 그 확정 공시가 나옴에 따라서 뉴스에 팔고 보자 이런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흐름은 상당히 좋았었죠.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5,400억, 기관은 1조 원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상당히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실렸어요. 거의 10조 원을 육박하는 거래대금이 발생이 되었고 수급적인 면도 굉장히 좋았었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조금은 쉬어갔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자, 모처럼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많은 매수가 들어왔다면 기관은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온다든지 조금은 쉬어가는 형태, 이런 패턴들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두 주체 모두 많은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합쳐서 거의 7천억가량 들어왔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1,000억 가까운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기관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들, 물론 오늘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죠.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현대차, 한미반도체. 대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고 또 매도 종목 상위 종목에는 2차전지가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기아, 네이버, LG화학, 현대차.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나스닥이 2.3% 급등이 나왔었고 S&P 500도 2% 가까이, 다우지수는 1.4%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 확실히 이 추세를 돌파하니까 그 위에서는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국내 시장을 보면 장중에 계속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대규모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추세를 돌파했죠. 또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3.6% 급등이 나오면서 이번 주 초에 추세를 한번 돌렸었고 그 위에서 마찬가지로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2.3%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잘하면 신고가를 경신할 것 같죠. 그리고 대만 증시도 1%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도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젯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상치가 3.3%였다면 어제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3.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환율도 살펴보면 마이너스 1%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국채금리도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저번 달만 해도 5%를 살짝 넘겼었죠. 그런데 어제는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은 4.4%, 거의 고점 대비 10% 이상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 환율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안정을 찾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 급등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주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6월쯤에 3%를 찍고 나서
이렇게 3개월 연속으로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도 뛰고 있었고 또 국채금리도 상승이 나오면서 연말 전망이 상당히 어두웠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에너지 가격이 꺾이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보다 무려 0.5%나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이었던 3%, 잘하면 연말에 깨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가가 3.2%를 기록했던 만큼 미국의 긴축이 사실상 종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모건 스탠리하고 UBS에서는 내년부터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전망이 된다. 조금은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골드만삭스라든지 페드에서는 그래도 내년 말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약간은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답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물며 지난번 연준에서도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2년 전에 이런 전망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지나서 봤을 때는 완전히 틀린 말이 되었죠. 그래서 먼 미래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 시각에서 공통점은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게 공통점이라 볼 수 있고 거기서 약간의 속도는 다를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의 추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내년에 금리 인하는 거의 사실적이라 볼 수 있고 그게 연말이 될지 아니면 중순이 될지 이런 속도의 차이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2차원지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 대부분의 업종들이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요. 한번 차트를 살펴볼게요. 자, 먼저 2차원지 관련주들 에코프로가 시가에는 8% 이상의 급등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분봉상으로 보면 시가보다는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만 조금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거의 시가가 최고점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 5호장까지 계속 탄력을 받고 있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장중한 데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마찬가지로 5호장까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었던 한미반도체 마찬가지로 5호장까지 계속 힘을 받고 있고 일봉상으로 보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HPSP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신고가 근처죠. 또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다시 주가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차전지보다 반도체가 낫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의 흐름을 보면서 왜 오후장에 반도체 관련주는 힘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2차전지 관련주는 최근에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왔다고 해도 업황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역배열 추세에서 이제 막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 크게 주가의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많은 매물대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일주일간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한미 반도체 어닝 쇼크도 있었고 몇몇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3분기의 실적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따른 주가의 급락 그건 조금은 지나갔다고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가 2%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를 보면 거의 $500를 근접하기 직전이죠. 때문에 AI 반도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신고가 그리고 $500를 돌파하기 직전 이런 기술적인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공개를 했었던 최신 AI 칩까지 이런 부분은 반도체 관련주 특히 AI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오후장의 반도체가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다음 주에 아마도 다음 주 화요일일 거예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실적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를 끌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최소한 연말까지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반도체 관련주를 넘어서 연말에 기술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미중 정상회담이 정말로 실현이 되는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도착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전쟁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반도체 때리기, 그리고 두 번째는 2차전지 규제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재료에 대해서 일단은 만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금은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까? 또는 조금은 무역전쟁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만남이 성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때문에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또 주말 사이에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하고 2차전지 관련주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도 간략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8% 급등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로봇 관련주는 17일날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추려서 말씀드린다면 규제를 조금만 낮춤으로써 로봇을 다양한 분야로 활용하겠다. 그게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많은 로봇 관련주들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7일날 로봇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 만큼 추가적으로 재료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지 계속 관찰해 보시고요. 아니면 재료 소멸에 따른 일정의 물량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2차전지하고 로봇 관련주 또 반도체까지 이렇게 3개 업종을 말씀을 드려봤고 오랜만에 급등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흐름이 내일도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수능 때문에 10시에 개장을 하거든요. 이 점은 참조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또 폐장 시간도 1시간 연장이 되어서 4시 30분에 폐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